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김동석입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이제 2월 달도 슬슬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초 들어서 우리 증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상당히 우리 증시에 좀 호의적인 그런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데 상당히 힘을 보태줬는데요. 자, 오늘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역시 2000선 초반으로 밀려나는 듯 하더니 오늘 다시 12포인트가 상승한 2019.89, 2020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20 정도로 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 막판까지 갈수록 계속 올라가다가 최고점에서 장을 마쳤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다음 주까지 우리 증시에 크게 작용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코스닥 역시 모양새가 비슷했습니다. 자, 긍정적인 상황에서 오늘 마친 장이었고요. 자, 여러분께서 이런 시장 상황과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꽤나 있으실 겁니다.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 가능하십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알려주실 종목들은요? 네, 첫 번째로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하이닉스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2분기부터 기조적인 실적 개선 전망이 유지된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SK텔레콤이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함에 따라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투자와 이를 기반으로 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하이닉스의 현재 상황부터 좀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 커머디티 디램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1월에는 일부 PC 업체만이 디램 가격 인상을 받아들였지만 2월에는 대부분의 PC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수용했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가 2월 고정거래 가격이 7% 상승했다고 발표한 것도 1월에서 2월 상승분을 일시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인스펙트럼은 2기가 LPDDR2에 대한 디램을 고정거래 가격이 1월에 7%, 2월에 17% 하락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커머디티 디램과는 대조적으로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비수기인데다가 공급이 모바일 제품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엘피다와 이노테라가 감산을 지속하고 엘피다의 사업 철수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커머디티 디램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3월에도 소폭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너십 확보에 따른 체질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SK텔레콤의 지분 인수로 책임 경영과 추가적인 투자 재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제 가능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투자가 생산 능력 확대에 치중되었다면 이제는 M&A를 통한 기술 도입까지 투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디램 경기 회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램 경기는 유통 재고가 소진되는 2분기 중반 이후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의 안정에 따른 IT 수요 확대에 비해 공급 증가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델과 HP의 실적 부진으로 IT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과 올해의 거시 경기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라는 대체재가 있는 만큼 PC 저성장이 우려 요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특히 HP의 부진은 HP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35,0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증권에서 발간한 LG 디스플레이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긍정적인 리스크와 긍정적인 리턴이란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경기 하락에 따른 수요 부진 및 패널 공급 과잉으로 대대적인 조직 변화와 투자 및 가동률 축소 등 구조 조정 중입니다. 재고 조정 후 패널 수급은 2011년 3분기를 바닥으로 개선 중이고 부실화되는 재무 상황에 업계의 공격적 설비 증설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전략적인 면에서 공급자들이 여전히 낮은 가격에서 나오는 수요에 의존하고 공급의 상대적 우위를 통한 양적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과 대만 업체가 시도하였듯이 중국 업체도 불경기에 패스트 팔로 스트레이지를 답습하고 있어 향후 수급 호전 시 가동률 향상 및 추가 투자 가능성 등 장기적 수급 개선과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TV가 대형화되고 있고 평판 TV로의 교체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오히려 공급 과잉을 불러온 옥사이드와 OLED 등 품질과 신규 수요체를 통한 돌파구로 모색 중입니다. 두 가지 신기술이 장기적 대체 기술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조기의 현실적인 성장을 위한 두 가지 검증이 하반기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연말 출시될 OLED TV의 개선된 책 지원성 등 표시 품질 및 보다 얇아진 폼 팩터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둘째는 수조 원대 투자를 위한 8세대 증착 공정 및 장비 등 양산 기술에 대한 검증입니다. 최근 SMD 투자 지원 이후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지만 옥사이드나 WOLED를 2013년 말 양산하려면 장비 설치와 레이아웃 변경 등에 적어도 6개월 이상 필요하며 하반기 검증이 성공적이면 2014년 추가적인 수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수급이 바닥을 지나며 나타내는 주가 회복은 PBR 기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 0.6배에서 현재 1배로 반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 느리지만 개선되는 수급,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의 한국 디램 및 패널 업체가 보여주는 경쟁사 대비 양호한 실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옥사이드 및 OLED와 같은 미래 성장성과 태블릿 등 프리미엄 IT 제품의 성장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35,0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HMC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톱텍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나노 화이바 분리막 시대가 열린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톱텍은 나노 화이바 양산 기술을 적용한 2차 전지 분리막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11개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소재 및 제조 공법과는 차별화된 동사의 2차 전지 분리막은 PVDF 소재를 나노섬유 전기방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2차 전지의 충방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수한 공급률을 달성하였고 균일한 포어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며 160도 이상의 고내열성 실현을 통한 고온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16나노밀리미터 내외 두께의 방막화 성공으로 기존 분리막의 단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리고 탁월한 전해액 저점성을 보유함으로써 현재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 많은 설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전해액 주입의 시간과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가능하고 확실한 수요처가 없으면 진입이 불가능한 고부가 가치 소재인 2차 전지 분리막에 진출했다는 것은 2차 전지 업체와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2차 전지 분리막은 중대형 전지용 분리막을 시작으로 글로벌 메이저 2차 전지 업체에 납품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톱텍은 2012년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의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동안 지연되었던 나노화이버 양산 장비의 해외 매출이 예상되고 삼성 SDI가 방막형으로 태양전지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최대 수혜가 기대되며 TN솔라의 대규모 해외 태양광 발전소 수주 시 동사의 태양광 장비 매출도 급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6개월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제시를 하였고 2012년 추정 EPS를 2,415원의 PER 12배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에 관해서는 아직 실적 추정 및 밸류에이션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양산 준비를 마치고 매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영업이익률 및 고객 구조를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만약에 2차 전지 분리막에 대한 실적 추정이 끝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랬을 경우 톱텍의 목표 주가는 현재의 3만 원이 아닌 추가적인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톱텍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바로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종목 한 종목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의 윤용식 전문가님, 장규철 전문가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예, 요즘 주시장이 그래도 뭐 2,000포인트 아주 힘있게 그냥 넘나들고 있는데 좀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세요? 아유, 뭐 좀 속색이는 종목이 좀 있나 보군요.
오늘 전화드린 종목이랑 제가 두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네. 둘 다 내려갔어요. 둘 다 내려갔어요. 야, 예. 참 쉽지 않은데 그것도. 예, 그 두 종목이 뭘까요? 그 한국항공우주랑 음, 대한금속이랑요. 대한금속하고 한국항공우주. 예, 네. 한국항공우주는 뭐 보는 그 주관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약간 좀 그 고평가 논란이 그 계속 끊이질 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단 뭐 대한금속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풀어볼까요? 네, 예. 네, 자 사신 가격은요? 1155원요. 1,155원. 예. 네. 자,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40%요. 40%. 예. 궁금하신 점은요? 이 회사가 튼실한 회사인지, 음. 그리고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만약에, 네. 이번처럼 테마주 많이 얘기하던데, 테마주처럼, 네. 제가 위에서 잡은 거라면은, 음. 만약에 팔아야 될 것 같으면 조언을 해주시면은 팔아야 될지, 네. 네, 예. 그렇게 회사 쪽에서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아, 회사 자체에 대해서.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제 황당하다 싶을 때가 이게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이 회사가 네. 뭐 하는 회사예요? 여쭤볼 때가 제일 황당하고 두 번째가 근데 이 회사 좋은 회사예요? 할 때가 좀 두 번째로 황당한 것 같습니다. 좋지도 않은지도 이게 확신이 없이 이렇게 사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다음부터 이게 종목을 골라 잡으실 때는 일단은 기업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면 저희 전문가분들께 여쭤보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저희 그 대한금속에 대해서 과연 믿을 만한 좋은 회사인지 또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영식 전문가님께서 집중적으로 한번 답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대한금속은 업계 4위의 고강택 스테인레스 냉연 강판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하는 일인데요. 뭐 테마는 어떤 쪽에 속하냐면 경기 회복 기대감과 또 이란 사태 등으로 유가가 오릅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상품 가격 전반의 어떤 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연, 구리 이런 비철 금속주들이 금속 가격들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한금속은 비철 금속이 올라가게 되면 가지고 있던 재고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고로 인해서 수혜를 보게 된다. 그래서 비철 금속 관련주로도 속하고 이렇게 되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사는 좋으냐 나쁘냐. 글쎄 뭐 좋다 나쁘다 기준을 우리가 딱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IMF를 지나면서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회사는 나쁜 회사라고 우리가 칩니다. 우리 대한금속은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업종의 특성상 넘을 수는 있겠으나 이왕이면 부채 비율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주봉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쭉 흘러내려왔던 흐름이 보이시고요. 좋은 회사면은 쭉 흘러내려올 리가 없죠. 부채 비율이 높고 여러 가지 실적 성장성이 둔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쭉 소외를 되다가 최근 들어서 유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주석, 아연, 니켈 등등 바닥에서 치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타서 소위 급등하는 스타일로 급등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1,300원대까지 급등을 해주고서요. 조정을 받아야 될 라인에서 정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155원 이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1,155원이라는 가격이 1,150원이라는 가격이 이 종목이 깨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1,150원이 깨지게 되면은 손절을 감행하시는 것이 맞고요. 현재는 일단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오자마자 그냥 바로 손절을 했으면은 편하실 건데요. 그렇지 않고 일단 내려온 양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월요일 아침에 좀 보셔서 되돌림 반등이라는 게 통상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50원까지 올라오는 부분이 나온다면은 일단 잘라주실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1,150원 위쪽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고 더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제 턴할 수 있다면 1,3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되돌림 반등 시에는 일단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되돌림 반등이 나오지 않다면 1,050원이 깨진다면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적어도 반은 손절을 해주시고요. 위로 목표가는 1,300원 잡으시고 올라오게 되면 그 정도까지만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한금속에 대한 설명을 들려드렸습니다.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번부터는 종목을 매수하시기 전에 저희 센투자 플러스에 먼저 의논을 해봐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 주신 종목들인데요. 먼저 OCI가 들어와 있네요. 294,000원에 35%입니다.
예, OCI 말씀드리겠습니다. OCI 하면 뭐 세계적으로 3위권에 있는 그 폴리실리콘 전문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녹색 성장에 따른 그런 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최근에 그 유럽권의 그 수요가 많았던 부분에서 다소 그 경기 침체로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그 유가가 좀 오르는 것이 오히려 OCI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지난 고점이 65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최저점은 17만 4,500원을 기록했는데요. 바닥을 잡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폭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고점이었던 32만 원 부근의 돌파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전에 고점을 넘어가 주는데 성공한다면은 37, 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한 38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저점 라인에서 살짝 눌러주고 있는데 저점 구간은 5만 원 정도 선까지 밀리지 않는다면은 보유로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72,400원에 40%입니다. 네, 삼성물산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시장이 유가가 좀 더 급등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고유가라는 게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가는 걸 억누르게 됩니다. 따라서 유가가 자꾸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 유가 수혜주로 종목을 집중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건설 파트가 되겠습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건 중동 쪽에 오일머니가 살찌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외 건설 발주도 늘고 여러 가지도 후하게 어떤 모든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삼성물산이 해당이 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72,400원쯤 사셨고요. 40% 비중 갖고 계시고, 현재 77,100원이니까 이미 이제 10% 정도 가깝게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이런 패턴 자체는 지금 매도를 할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아마 걱정하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통상 밑에서 사지 않고 지금 현재 가격에 샀다면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75,000원이 깨지면 일단 좀 줄였다가 다시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72,000원대 매수 가격이시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유가와 관련해서 이미 궤도에 올라서 흐름을 타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조금 흔들림이 있더라도 좀 더 고하고 밀고 나가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목표 가액을 전해 드린다면 85,000원에서 9만 원 사이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사오니 현재 패턴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 기대해 주시고, 적어도 3월 첫째 주까지는 밀고 나가셔서 86,000원쯤 파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잘 들립니다. 예, 테라세미콘 31,000원에 30%입니다. 테라세미콘 31,000원에 30%. 예, 궁금하신 예. 점은요? 뭐 현재 수익 중이긴 한데 네. 요 며칠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저는 예. 사실은 목표가를 좀 더 위쪽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될런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현재 수익 중인데 좀 흔들리는 것 같다. 네. 참 그럴 때도 좀 이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예. 오늘 한 종목이 좀 수익이 나 있는데 요 며칠 동안 조금 이게 한 하루 이틀 좀 흔들리다 보면은 이게 잠시 조정받고 이게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랬으면 좋은데 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매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지라서 흔들리는 건지 계단식 상승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게 숨고르기를 하는 것인지 그게 나중에 예, 지나보고 그게 나서야 궁금해서 알게 전화드렸습니다. 되겠더라고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그게 뭐 그런 게 이제 꼭지냐 아니면은 계단식 상승을 위한 잠시 일시 흔들리는 조정이냐를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모르고 우리 투자자님도 모르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규철 예. 전문가께서 테라세미콘 요즘 좀 흔들린 듯한 게 이게 꼭지라서 흔들리는지 계단식 상승을 위해 흔들리는 건지 한번 그 답을 구해보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예, 테라세미콘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라세미콘 하면 그 아몰레드 또는 반도체 그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그 뭐 투자를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도 295억 원을 투자를 해서
90만 주 정도를 전환할 수 있는 그 가격은 32,760원인데요. 내년 3월 달부터 전환이 가능한 그런 전환세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향후 10% 정도 물량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되면서 삼성에서 투자를 했다. 이런 그 심리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현재 그 주가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환 가격 밑으로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심리적인 가격대인 32,760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굳이 파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몰레드 관련해서는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우상향으로 탄탄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테라세미켄도 그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장중 저점이 32,700원 부근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흔들릴 때마다 전환 가격 부근에 온다면은 저점 매수 찬스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눌러준다면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목표가를 뭐 45,000원 이상, 5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좀 여유 있게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그 심리적인 가격대인 32,76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아마 큰 폭으로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점 라인을 깨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고 가져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만 한 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신 거 보니까 우리 장규철 전문가께서는 일단은 계단식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뭐 돈만 투자해서는 투자라는 게 성공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시간과 이 인내심을 같이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자, 다음은 나노 신소재인데요. 27,500원에 30%입니다. 네, 나노 신소재는 디스플레이용 뭐 나노 소재와 태양전지용 방막 태양전지용 소재를 개발을 하고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유망하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향후에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되고요. 태양광은 뭐 독일의 보조금 삭감이니 이런 얘기 때문에 조금 하루 이틀 흔들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작년보다는 점점 나아집니다. 태양광 쪽의 재고 소진 현황을 보면 2011년 4분기에 그 많던 재고들이 거의 다 소진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고유가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태양광 쪽의 흐름을 촉진시킨다라고 본다면 우리 나노신소재는 여러 부분이 복합해서 향후의 성장성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그런 부분을 다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고가를 넘어가서요. 위에 이제 뭐 매물대가 없는 신고가 상태에서 꾸준히 전진을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 신고가 라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23,000원입니다. 23,000원을 통과해서 위로 넘어가서 그 위쪽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뢰하신 시청자께서는 27,500원에 매수를 해서 현재 26,650원입니다. 대략 한 1,000원 정도 좀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위를 넘어갔고 더 갈 종목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위에서 사셨기 때문에 비중도 30%나 되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무렇지도 않게 조정을 받고 가겠지만 위에서 산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동사는 자칫하면 23,000원까지 저점을 찍고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방향성을 잡히는 부분이 지금 초점인데요. 현재 26,650원 이 가격에서 만약에 하향으로 틀어준다고 하면 30%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답답한 행위가 아니냐 판단을 해봅니다. 나중에는 좋을 거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반 이상을 로스컷을 해서 잘라주고 밑에서 다시 사실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밑으로 향하지 않고 초점에서 상향을 한다 그러면 뭐 매수하신 가격을 넘어가 가지고요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흐름을 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기점으로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현재의 비중 가지고는 내린다 그러면 줄였다가 다시 사는 그런 것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양기전입니다. 동양기전 13,950원에 10%를 사셨는데 자, 이 종목이 18,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계신가 봅니다. 이 목표가 18,000원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네요. 예, 동양기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목표가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동사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스프링 관련 이런 부분들을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목표가에 충분히 도달할 거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주가는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목표로 하신 가격대인 18,000원 부근, 뭐 2만 원 부근까지도 과거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 가능할 거로 저는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움직이긴 좀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18,000원 이상 2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예. 네, 종목과 가격,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 케미칼이고요. 네, 한화케미칼. 네, 예, 가격은 33,000원에 30%입니다. 33,000원에 30%요. 예. 네, 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지금 모기업이 오늘 거래 정지를 당했다 네, 아닙니까? 한화가, 예. 예, 하나가. 그래서 그 점이 영향이 어떤지 그것도 알고 싶고, 네, 그다음에 제가 하나를 갖다가 작년 9월달에 매수를 했는데, 작년 그때 9월. 36,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리 물타기를 하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33,000원까지 내려왔는데, 과연 이게 언제쯤 어느 가격으로 가져가야 될지, 네, 매도 시점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건지 이것도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신 질문들 아주 상세하게 나눠서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도 아마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한화케미칼. 자, 그러면 우리 윤영식 위원께서 33,000원에 30% 사신 것, 과연 어떤 대응법이 좋을지 그에 대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케미칼은 기업 성격을 좀 나눠드리면 중국 시장과 관련된 수혜주로 꼽을 수 있겠고요.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종목이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중장기적으로 가도 되겠느냐, 가도 되는 종목 맞습니다. 목표 가액은 중장기적으로 4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예 장기로 보면 굉장히 끝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종지와 함께 쭉 끌고 올라가는 부분이라면 뭐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4만 원 목표로 설정하시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기업의 거래 정지하고는 일단은 흐름 자체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오늘 주가 자체가 3.85%나 올라갔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은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히려 독일발 태양광 쪽의 악재, 그런 부분이 영향을 좀 받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흉흉하다 보니까 동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힘을 좀 들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요일부터 종합지수가, 사실상 지금 종합지수가 기간 조정 형태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이 월요일부터 조금 이제 해소가 되고 다시 재차 상승세로 가게 된다면 하나케미칼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손절 가격을 정하긴 정하는데요. 밑으로 쭉 뽑아가지고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29,700원인데요. 28,000원 정도 아래쪽으로 손절 가격을 정해 놓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밀리게 되면 다 팔지 마시고 보유하신 비중 중에 절반 정도만 일단 잠깐의 기분 나쁨을 막기 위해서 손절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손절 가격에 이르게 될 확률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신 가격인 33,000원대까지는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이는데, 3월달 둘째 주부터 대형주들에 대한 또 의심이 생기고 하는 그 만기일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요, 전략은 33,000원대의 본전에 오게 될 경우에 일단은 물량을 처분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종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다른 쪽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영흥철강을 볼까요? 영흥철강 2,080원에 30%요. 예, 영흥철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흥철강은 그 와이어로프라든가 경강선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로 최근에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하면서 또 매출 신장을 꾀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또 다만 최근에 좀 급등을 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차트상으로는 지금 오늘 하종가를 맞은 이런 상황인데요. 그 일봉으로는 좀 자세히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분봉으로 전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5분봉으로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오늘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크게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에서 대량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에 월요일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단 매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현재 단기 급등에서 오늘 종가상 한가 같지만 대부분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마지막까지 거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간다면 2,250원에서 2,3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대반등을 줄 거로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고점에서 매도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마이너스 출발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그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바로 손절 처리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부광약품 여쭤보셨습니다. 14,400원에 39%입니다. 부광약품. 예, 물을 많이 타신 것 같습니다. 39%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현재 패턴에 이제 우리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제약업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4월 달이 되면 전격 약가 인하라는 흐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제약업체들이 뭐 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불안하고요. 3월 15일자로 FDA 발효라는 부분에 피해주를 꼽으라 그러면 또 제약업계를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악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잘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강약품 차트를 좀 보시면요. 현재는 아슬아슬합니다. 뭐 14,400원쯤 사시고요. 지금 13,750원이니까 아직은 손절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슬아슬하다고 얘기한 것은 지금 13,700원대에서 아래로 좀 더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차트 자체가 주봉상 아래로 쭉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고통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정의 자리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현재는 좀 월요일 날요. 좀 민감하게 쳐다보시면서 쉽게 말해서 조금만 더 내리려고 한다 그러면 가볍게 물량을 손절을 해버리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다행히 지켜내고 여러 가지로 힘을 좀 받고 한다면은 다시 반등을 하는 걸 꿈꿀 수가 있는데 121선 이평선을 깬 상태예요. 그래서 목표 가액은 15,000원 정도 잡으시면은 맥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예, 궁금하신 종목이 뭘까요? 웅진 케미칼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웅진 케미칼, 예, 조금 전에 한화 케미칼 여쭤보셨는데, 예. 1,100원에 30% 사고요. 그다음에 네, 1,050원에 30%를 사서 60%가 됐어요. 60%. 그러면 네, 평균 가격이 얼마일까요? 아니, 따로따로 했어요. 따로따로? 계좌를, 따로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옹진코웨이 매각설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케미칼도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매도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야 할지.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걸까요? 후너스 11,200원에 어떤 거요? 40% 정도 후너스요. 코막스, 예. 자, 근데 오늘, 네, 11,200원에 네. 40%인데요. 네. 이 반등이 있고 이것도 매도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근데 저희가 또 시간 관계에서 다른 분들에게 만약에 여쭤보셨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풀어드리고요. 일단은 네. 웅진 케미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이 허락을 하면은 그때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어보십시오. 예, 웅진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먼저 우려하신 부분은 그 웅진코에는 아마 그 윤석금 회장이 매각을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매각이 되는 거로 시장에서는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웅진케미칼은 웅진코에가 지분 45%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데요. 향후 그 웅진그룹에서 차세대 산업으로 수처리 분야를 키울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웅진홀딩스로 편입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뭐 이런 그 우려하실 부분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다만 웅진코웨이로 일어나던 매출이 다소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좋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2, 3년을 길게 보시고 뭐 두 구자로 사셨다면은 길게 보시고 아마 투자하지 않으셨나 보는데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내고 그
매도하실 수 있을 거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1,200원 부분까지 단기 급등이 나오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우려가 되면서 다소 1,000원을 깨고 내려간 상황인데요. 뭐 현재 구간에서는 뭐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라면 보유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그 전고점을 도전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200원 부근에서 매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2, 3년을 보신다면 최고치인 1,5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대로 쭉 가지고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웅진코웨이 그룹의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의 그 리더십을 한번 믿어보고 투자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그 맨손으로 큰 기업을 일군 그 경영자이니만큼 한번 그 승부수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양철관인데요. 동양철관을 2,570원에 20%를 사셨네요. 네, 동해철관은 한로 가스관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가스관 내용 때문에 바닥에서 많이 급등을 했고요. 급등한 이후에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쭉 횡보를 하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물량 소화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신용 물량만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신용이 늘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뚝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되는 차트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2,575원이고요. 2,570원에 20%를 일단 사셨고요. 여러 가지를 혹시나 이제 가스관 뉴스가 또 나오면서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베팅을 해보셨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이 아직 잡히지 않고요. 최근 들어서 신용 물량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자꾸 사고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자꾸 나오고 있고,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점점 지쳐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뭐 가다가 지치게 되면은 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가도 아래로 다운을 하면서 좀 더 편안한 저점을 확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요, 마음 편히 놓고 있을 종목은 아니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한 3, 4일 정도를 밀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다려 보시고요. 3, 4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한다면 가차 없이 잘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500원이 깨게 되면은 역시 밑으로 뚝 떨어졌다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략 한 2,200원 이하로 떨어졌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500원으로 엄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로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목표가는요, 1차적으로 3,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 3,200원 정도까지 맥시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액트 볼까요? 4,000원에 30%를 사셨습니다. 액트입니다. 예, 액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트는 인쇄로 기판 전문 업체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수익성이 좋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 성장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상 최고치는 그 월봉상 보시면 5,39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 가격을 넘어갈 거로 예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3,600원 부분에서 강한 지지를 보일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3,600원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고점이 4,600원을 형성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의 돌파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서 돌파 시에 뭐 비중을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전략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성광밴드를 여쭤봐 오셨네요. 23,000원에 20%십니다. 네, 성광밴드는 피팅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이음매 같은 거 만듭니다. 그래서 원전과도 관련된 종목으로도 우리가 꼽고요. 또 크게 보면 풍력과 관련된 종목으로도 꼽기도 하고, 조선 기자재를 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쪽에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매출도 늘고요, 실적도 좋고요, 여러 가지로 장사를 잘해서 바닥에서 탈출하는 속도가 누구보다 더 빠릅니다. 올해도 실적의 증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 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바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V자형 반등을 통해서 쭉 올라왔고요. 맥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현재는 가격적으로 보면 21,600원 정도요. 요 정도 가격이 맥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타고 넘어가서 그 위쪽에서 천천히 눌림목을 주고 있는 게 1, 2, 3, 4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의뢰하신 분은 23,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약간 손해입니다. 자, 완전히 지지가 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좀 전에 보여줬던 대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시세가 좀 더 이어짐으로 인해서 목표 가격은 25,000원을 잡고 쭉 끌고 가시면 됩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어떤 매물이라든가 이런 소화가 제대로 안 됐다, 또 시장 여건이 그렇다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서 이제 눌림목 지지인데요. 지지를 못하고 아래로 다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미련하게 꼭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21,700원 아래쪽으로요. 한 21,600원 정도를 좀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은 물량을 축소해 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따라서 거기가 손절 가격이 됩니다. 그게 손절 가격만 지켜낼 수 있다면 현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패턴이고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5,000원 잡아주셨고요. 다음번에 시그네틱스는 어쩔까요? 3,950원에 비중이 100%신데요. 예, 시그네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 100%를 실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는데요. 시그네틱스는 영풍그룹에 소속된 그런 그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업체로서 매출과 이익이 급속히 신장되고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보유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그 3,600원 부근에서 저점을 잡고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인데요. 직전 고점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 5,000원이 넘어간다면 비중 100%는 좀 많죠. 그래서 한 50%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올해 그 시그네틱스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를 한 6,000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CS 보겠습니다. CS 8,590원에 20%인데요. 네, 와이브로 및 통신장비 업체가 되겠고요. 또 자회사의 그 어떤 디스플레이 관련한 자회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작년에 영업은 별로 썩 좋지 않겠습니다만 올해는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8,590원이고 차트를 보시면 현재 가격이 1,150원인데요. 현재는 별로 거칠 거 없이 쭉쭉 잘 올라오고 있는 패턴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항벽이라고 볼 수 있는 현재의 10,000원대의 가격조차도 지금 간단하게 뭐 거래량이 많지 않고 물량이 매집됐다기보다는 융성하게 뭐 흐름을 타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물량이 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가 있는 패턴의 차트입니다. 따라서요 별로 그렇게 큰 변곡점 없이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꼭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저항선을 설정해 드리면 11,000원, 11,000원 정도가 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팔 필요는 아직은 없고요. 11,000원도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목 속성이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는 조정받는 그런 종목이 되니까 한 13,000원까지 좀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쪽은 차바이오엠 볼까요? 12,400원에 3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예, 차바이오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바이오엔은 그 한국의 대표적인 주기세포 관련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병원의 그 영리 법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회사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이러한 주기세포 치료제는 그 개발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셔야지 좋은 성과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9,500원 부분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저점 라인이었던 그 11,000원 부분을 지지하는 흐름이 된다면 보유 이상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박스권 고점인 15,000원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2, 3년의 긴 시간을 보신다면 차바이오에는 3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DO입니다. DO 16,952원 나눠서 사셨군요. 20%십니다. 네, 동사는 치과용 의료기구, 임플란트 이런 데 쓰이는 그런 거를 만듭니다. 따라서 이제 뭐 최근에 얼마 전 정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의료 장비라든가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급등하는 그 흐름의 후속 주자로서 꽤나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차트상 뭐 요새 이렇게 올라간 게 많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바닥에서 월봉상 최고점인 2만 원 위쪽까지 단박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2배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수하신 가격이 16,900원이니까 비교적 이렇게 단시일 내에 급등했다는 부분을 인식하지 않으시고 높은 가격에 바로 따라 붙으셨고요. 일단은 속칭 물려 있는데 패턴 자체는 일단은 시세는 남아있다고는 보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기일에 급등했다는 물량 소화가 아직 제대로 될 만한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종목을
지금 가격에서 손절을 하기도 참 애매모호하니까 비중 자체가 20% 정도 되십니다. 따라서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손절하기엔 너무 깊어지지 않았나. 시세는 남아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손절은 여기서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위로 떴을 때는 손절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과정을 좀 지나시고 나면 재차 시세가 나왔을 때 목표가액은 18,000원 정도를 보시고 거기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판단을 해봅니다. 좀 버티셨다가 올라왔을 때 손절 혹은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코덱스 인버스를 7,800원에 매입을 하셨네요. 예, 코덱스 인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셨으면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종합 주가가 내려가는 쪽에 그 배팅을 하셔서 좀 많이 손해를 보셨는데요. 지금 시장은 2,000포인트를 올려놓고 좀 잘 안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파생에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길게 보신다면은 뭐 한 번은 기회를 주겠지만 그 기회를 줄 때 얼른 팔아야 손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주가 지수를 봐야지 현재 코덱스 인베스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종합 주가 지수는 최근에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신고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1950포인트를 밀리지 않는다면은 뭐 거의 안 밀릴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밀리지 않는다면 인버스의 투자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다음 주 중에 한번 또는 3월 달에 뭐 유가가 올라서 어떤 시장 불안감이 좀 조성된다면 주가가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럴 때 바로 매수하신 가격의 부분에 온다면 그 매도해서 리스크를 줄일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아는 분도 한번 이 상품을 좀 투자하셔가지고 여쭤보시길래 제가 뭐 알겠습니까만은 뭐 조정 한 번으로만 1960 정도 되면 일단은 팔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다음은 태웅입니다. 41,450원에 35%입니다. 네, 기름이 비싸지기 때문에 대체 연료를 찾습니다. 태양광이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독일의 보조금 삭감 정책 때문에 한 이틀 조정을 받는 동안 그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니까 풍력이 있습니다. 태웅이 그 풍력에 해당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단조업체고요. 기업 가치는 매우 뛰어나는데 실적이 안 좋았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는 정책적으로 해상 풍력 단지를 또 조성을 하고 그런 재료도 있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콜이 들어오고 올라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요. 바닥에서 그렇게 설명드린 대로 쭉 끌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 끌고 올라오는 패턴은 나름대로 이제 맥점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35,000~36,000원 됩니다. 그 정도 가격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넘었죠. 넘고서 눌림목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뢰하신 분은 41,450원 비중이 35%나 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41,450원까지 그대로 쥐고 가셔도 됩니다. 거기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욕심을 좀 부리시는 게 어떻겠냐. 어차피 기름값 때문에 갈 곳이 별로 없는 장이니까 우리 태웅이 만약에 36,000원 아래로 조금 다운이 되고 하는 경우에는 15%쯤 추가 매수를 좀 해주시고요. 이 종목으로 한 50% 물량을 잡아주시고 이걸 가지고 목표는 5만 원까지 해서 한번 밀어붙이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 더 하겠습니다. 삼원강제입니다. 6,300원에 30%요. 예, 삼원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원강제는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요. 스프링강을 생산해서 꾸준한 매출 성장과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한국의 그 현대차 그룹이 고성장을 하면서 특혜를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수가 이상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신규 상장 시에 10,000원을 넘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10,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8,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라면 직전의 고점을 넘어간 자리 5,500원을 깨는 흐름만 아니라면 보유로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여러분께 종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까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의 장규철 전문가, 윤용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월 24일 금요일 한 주를 또 마감하는 오늘 장에 대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마감하면서 2020선 근접하게 아주 탄탄하게 끝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주 장세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주말 재밌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